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뉴욕 증시는 4일 연속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발 관세 우려가 정점을 통과했다는 데에 대해 시장의 분위기가 모아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되살아나는 양상이고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도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만 정체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심 역시도 강한 상황이어서요.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먼저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 보시면요. 반도체 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비교적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구리 테마주들 동반 맑은 날씨 보입니다. 이구산업, 대원전선, 서원과 풍산, LS까지 모두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 테마주들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 오리엔트 전공을 비롯해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우원식 국회의장 테마주로 거론되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 대원전선 우가 상승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인데요. 모건스탠리의 자산 운용 전문 자회사가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 기업인 지니언스의 지분을 5%대를 단순 투자의 목적으로 신규 취득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안주들 대체로 온기 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 종목별 날씨 전망인데요. 첫 번째 맑을 것으로 전망된 종목 한국전력입니다. KB증권 측에서는요. 올해는 한국전력의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낮아진 에너지 가격과 발전 믹스 개선, 정부 정책 등의 배경으로 올해 1분기 실적의 기대치를 웃돌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29,000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인데 이 중국 전기차 시장의 자율주행 기능 확대가 삼성전기의 매출 성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겠다며 메리츠증권 측에서는 투자 의견의 매수로 유지, 목표 주가를 18만 원 선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30%의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분석이고요. 마지막 종목은 한화엔진인데요. 이 SK증권 측에서는 한화엔진에 대한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 쾌청한 날씨를 전망했습니다. 올해 공격적인 수조세와 생산량 확대가 맞물려서 역대 최고 수준의 수주 잔고를 달성할 수 있겠다 전망했고요. 목표 주가 기존 2만 원에서 3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웨더였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하스탁도요. SCTV의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 시장 진짜 어느 한쪽으로의 큰 치우침 없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시장은 오늘 전략 후강의 느낌으로 좀 가주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시황을 봤을 때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당히 좀 처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갑자기 어느 한 기점이 있었던 건 아니고 어떠한 뉴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특히나 반도체 테마 쪽에 좀
훈풍이 또 다시 불어오면서 삼성전자가 2% 넘게 상승,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2% 넘게 상승을 해주면서 전체 시장 자체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수급 상태를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수급은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까지도 다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오늘 기관과 함께 다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건 어떤 식으로 좀 지수를 좀 해석을 해야 되냐. 일단 지수 자리가 지금 2600 이상짜리에서는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된다면 현재 지금 2600짜리 밑으로 좀 떨어질 확률은 좀 적어져요. 좀 뷰를 좀 살짝 바꾸자면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2600 밑으로는 좀 시장이 좀 떨어지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만약에 떨어진다면 정말 빅찬스가 오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계속 외국인과 기관 쪽이 반도체를 동력 삼아가지고 지수를 좀 올려 붙여준다면 상당히 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역시나 이번 주에 계속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좀 쉽게 본다든지 아니면 시장이 올라가니까는 좀 걱정하지 말라든지 이런 코멘트를 해드리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도 4월 첫째 주까지는 계속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상태로 가셔야 된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현재 지금 상황에서 이번 주에 만약에 헌재 판결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 또 미뤄지게 되고 다음 주에 미뤄지게 된다면 공매도 재개에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까지 터져준다면 시장은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 자체를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를 좀 본다면 2월 달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건 역시나 조선, 방산 쪽 때문에 급등이 나왔던 거고요. 한번 눌렀다가 다시 3월 달부터 좀 좋아졌던 거는 반도체 때문에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2월 달에 올라간 거는 요 수량은 아마도 공매도가 제기된다면 조선과 방산 어저께 빠지는 거 보셨죠? 오늘도 그렇게 시장 강한 거에 대비해서 올라가 주질 못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시장은 약간은 충격을 줄 수 있고 다만 이런 걸 좀 힌트를 받아가셨으면 좋겠는데 3월 달 내내 이런 식으로 시장이 약간 눌러줬다가 3월 중순부터 좀 좋아졌거든요. 올라갔을 때 가장 중심이 됐던 건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향의 훈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요. 며칠 동안 한 일주일 동안 좋았다가 한 이틀 정도 안 좋으니까 언론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또 갑자기 안 좋은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그런 거에 좀 흔들리지 말아달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의 지금 메모리 업황 자체는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굉장히 유리한 시장 판도로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굉장히 어떠한 퍼포먼스를 잘하고 어떠한 반도체를 잘 팔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의 메모리 반도체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당연히 주가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판이 깔려 있다. 거기서 삼성전자가 어떠한 다른 퍼포먼스를 좀 내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비단 예로 어저께와 오늘을 비교하자면요. 어저께는 자동차가 좋아서 시장이 좀 받쳐줄 만했지만 어쨌든 시장 자체가 좀 빠졌고 오늘은 자동차와 반도체가 같이 가니까 시장 자체가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한번 눌러줬다가 오전에 이렇게 눌러줬다가 다시 올라가는 건 반도체의 힘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비중을 25% 넘게 차지하고 있는 건 반도체 테마기 때문에 반도체가 가준다면 2700, 2800까지 갈 수는 있지만 일단은 만약에 갈 땐 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까지는 무조건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에 따라서 변수는요. 제가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의 변수가 가장 커 보이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 특히나 원화 약세,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인데 같이 원화가 약세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튀르키예밖에 없어요. 튀르키예면 옛날 말로 터키인데 터키도 지금 정치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강경파들 갑자기 나와서 시위하고 막 정치적 리스크가 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정치적 리스크가 굉장히 아직도 폭탄을 안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된다면 1,490원까지 잠깐 찍고 오지 않을까. 그게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에 부담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과 특히나 외국인 쪽의 계좌 쪽에서 몰리는 수급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밖에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특히나 4월 첫째 주까지는 무조건 저는 보수적이고 방어적이게 가는 게 좋다. 오늘의 상승 때문에라도 시장 다시 올라가네 하고
그냥 급격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시장 매수하는 포인트는 전 아니라고 보니까요.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현금을 보유하시는 게 훨씬 더 낫고 그다음에 괜찮은 종목을 잡고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지금은 공격적인 매수는 좀 금지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 오늘 현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 주 내에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원달러의 환율 한번 잘 예의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기준으로의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쪽에서 1% 가까운 상승세, 코스닥도 지금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또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략 잘 세워봐야 될 텐데요. 어디에서 기회를 찾고 계실지 준비해 주신 3가지 테마와 이슈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아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구리값 상승입니다. 올해 들어 구리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생산국인 이 칠레 공급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리 선물 가격이 미 거래소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거침없는 레드테크입니다. 사전적으로는 중국의 최첨단 기술을 의미하는 용어인데 대표적인 레드테크 기업으로는 화웨이, 샤오미, 알리바바 등의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신 건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요. TSMC 진짜 실력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세계 최대 파운더리 기업이죠. 이 TSMC가 올해 말까지 월 5만 정 안팎의 생산이 가능한 인하도 공정 라인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구리값 상승입니다. 구리 가격 상승세에 따라서 오늘 구리 관련주들, 전선 관련주들까지 좀 온기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리값의 가격 상승에 대한 배경도 궁금하고요. 네. 저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을 원래 초반에 끌었던 건 구리값들이 올라가면서 구리 선물이 올라가면서 구리 관련주들이 많이 좋았어요. 네. 지금도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구리라고 하면 닥터 코포라고 많이 불리거든요. 네. 그만큼 경기의 선행 지표다. 구리값이 올라가면 많은 물건을 만들게 되니까 경제가 좋아질 거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현재 제가 봤을 때 구리값이 올라가는 거는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고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 쪼개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미국발 트럼프 관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구리에 대해서 관세를 내밀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모든 구리 수출국들이 지금 앞다퉈서 미국에다가 먼저 구리를 선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구리의 양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구리값이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구리 관세의 발언에 따라서 구리값이 올라간다, 강제적으로 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구리의 최대 생산국이 있습니다. 그게 칠레랑 페루인데요. 현재 칠레랑 페루 쪽에서 약간 시위라든지 그다음에 ESG에 따른 환경 쪽 규제라든지 구리를 좀 캐려면 환경 규제를 좀 많이 어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리의 생산량 자체가 줄었어요. 그러면 미국에다가 구리를 파는 양도 모자른데 지금 현재 공급량까지 줄어버리니까 구리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포인트 집어가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중국의 영향도 좀 큰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구리에 굉장히 좋은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이구안신 정책이 점점 확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구안신 정책을 따라서 전자제품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공장 제품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만들려면 결국엔 가장 원재료인 구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리값이 많이 올라가는 연유가 된다. 이렇게 3가지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좀 말씀드렸지만 구리가 정말 구리값이 올라가면 경기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말도 맞기는 맞습니다만 현재 3가지 이슈를 살펴본다면 역시나 구리값은 제가 봤을 때는 투기적 수요에 따른 일시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등은 일시적이지만 저는 이제 곡선을 봤을 땐 장기적으로는 구리
구리값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구리 관련된 종목들은 좀 보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시나 첫 번째 종목은 풍산이라는 종목인데요. 구리 쪽에서는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풍산이라는 기업의 사업 구조를 좀 살펴보면 신동사업부라는 게 있고 방산산업부가 있어요. 근데 신동산업부가 70% 매출 비중이고요. 방산이 30%입니다. 신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신, 뭐 늘렸다 폈다라는 뜻이고요. 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구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리에 대해서 늘렸다 폈다 하는 구리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풍산이 구리를 가지고 만드는 건 보통은 고부가 가치 제품이에요. 그냥 일반 구리 제품이 아니라 반도체에 들어가는 커넥시터라든지 아니면 총탄에 들어가는 뭐 예리한 뭐 미세한 총구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리값에 따라서 풍산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구리의 대장주는 풍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입니다. 역시나 전선에는 구리가 필수 불가결로 들어가요. 전선을 만드는데 구리가 한 90%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대원전선은 전력 케이블이라든지 통신 케이블, 산업용 전선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대원전선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가장 탄력이 좋아요. 예, 전선이라는 종목들은 뭐 LS전선, 대한전선, 뭐 되게 전선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항상 이런 구리에 관해서 뭔가 이슈가 나오면 가장 시가총액도 작고 거래량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가장 반등력이 좋다. 그래서 대원전선을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2구 산업입니다. 풍산 다음으로 봐야 되는 구리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풍산은 30%의 방위산업체가 있다면 이 2구 산업이라는 회사 자체는요. 100%가 구리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풍산 같은 경우는 구리가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구 산업 같은 경우는 약간 범용 구리 제품을 만들어요. 구리판 아니면 구리관 뭐 구리봉 뭐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다른 구리 산업에 좀 쓰기 편하게 범용 구리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니까 구리값에 대해서는 가장 예민하게 발동하는 게 바로 이 2구 산업이다까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구리 가격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구리 가격 상승세 지속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전문가님의 말씀 따라서 저희는 구리 관련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관련 종목으로 풍산과 대원전선, 2구 산업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 거침없는 레드테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기업들 봐야 하는 건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전 지금부터 봐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연초부터 제가 중국 테크 기업은 좀 보자. 딥시크가 나오기 전에. 네. 저도 딥시크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근데 중국의 기업의 기술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정서상 안 믿고 보잖아요. 그냥 거짓말로 데이터 낸 거다, 뭐 아닐 거다, 뻥튀기 한 거다 이러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는 엔비디아의 젠슨왕조차도 딥시크를 언급할 정도로 중국의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레드테크라고 적은 건 중국의 빅테크에 지금부터 집중을 해보자라는 뜻인데요. 어저께 뉴스죠. 어저께 뉴스 중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아디라는 전기차 회사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저번 달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을 했어요. 이 비아디 전기차의 판매 매출액이 테슬라를 넘어섰다라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거는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정도의 뉴스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미국에서 가장 밀고 있는 건 전기차의 테슬라입니다. 포드도 아니고 GM도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내연기관차에서 넘어가야 되는 건 100% 전기차라는 거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100%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그 시장 자체를 먼저 선점하고 있는 거는 중국의 비아디라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지금 전기차 캐즘이다, 전기차 배터리 폭발 화재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비아디가 잘 팔 수 있었던 건 전기차도 전기차로 팔지만 전기차 플러스 하이브리드 차를 혼합한 플러그드인 차량을 가장 많이 팔았다는 거죠. 물론 비아디가 여태까지 팔았던 대수의 양을 본다면 중국의 내수 소비 시장이 90%입니다. 비아디가 현재 팔고 있는 양이.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중국에서만 팔아서 테슬라 이긴 게 뭐가 어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 90% 시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출 방향성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 내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실험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비아디의 방향성은 저는 훨씬 더 좋게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샤오미도 원래는 뭐 중국의 패작이다, 중국의 IT 뭐 고물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지금 샤오미의 로봇 청소기라든지 뭐 샤오미의 핸드폰이라든지 샤오미의 전기 가전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우리 속에 많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중국의 레드테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샤오미의 끝으로 좀 내용을 덧붙이자면 이 기업 자체가 지금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세계 시가총액 100위권 안에 들어가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 외에는 우리나라 기업 기준 삼성전자 외에는 이 샤오미의 시총을 이길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더 재밌는 건 이 샤오미란 기업은요. 불과 14년밖에 되지 않은 정말 신생 기업은 아닙니다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업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저는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좀 보고 싶은데요. 물론 뭐 비아디랑 많이 엮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뉴스 보시면 이재용 회장님이 지금 중국에 가서 비아디도 들리고 샤오미도 들리잖아요. 근데 비아디를 들린 이유는 제가 봤을 땐 요즘 자동차는 여러분들 이렇게 딱 타시면 엄청나게 디스플레이도 잘 돼 있고 되게 전기 장비가 잘 돼 있잖아요. 모든 전자동이 다 잘 돼 있잖아요. 아마 그런 전장 상태의 수주를 노리면서 삼성전자가 좀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한 10년 전으로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면요. 저희가 원래는 휴대폰이 지금은 일체형 배터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뚜껑을 열어가지고 배터리를 갈아 꼈어요. 그걸 기억해 보시면 그 배터리를 ODM 줘가지고 만들던 회사가 비아디입니다. 삼성전자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비아디한테 수주를 줬었던 상태가 됐었는데 어느덧 10년, 15년이 흐르고 나니까 지금 어깨를 견줄 수 있는 회사로 이미 성장을 해버린 거죠. 전기차 하나만으로. 예, 배터리는 원래 만들었으니까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와 이 중국의 모멘텀은 앞으로도 좀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온다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돌파구를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또 삼성그룹 계열사라고 볼 수 있죠. 제일기획 쪽을 좀 보고 싶습니다. 비아디 하면 제일기획을 꼭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유튜브 방송을 보시던지 TV를 보시면요. 뭐 비아디, 배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아디 광고를 여러분들 좀 보셨을 수 있어요. 그거를 제일기획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비아디가 국내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마케팅 공식 파트너사가 제일기획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비아디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광고비도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제일기획의 주가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정도로 힌트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GS 글로벌이라는 회사인데요. 옛날 말로 이 기업은 LG 상사입니다. 그러니까 상사니까 모든 이런 품목을 막 다루잖아요. 근데 GS 글로벌은 비아디의 공식 수입처예요. 근데 요즘에 들어오는 이제 비아디 승용차 아토3라든지 이런 거는 GS 글로벌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비아디 자체에서 한국 법인을 세워가지고 그 한국 법인에서 하는 거고 GS 글로벌에서 하는 건 뭐냐? 비아디의 전기 버스, 전기 밴, 전기 트럭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AS 센터까지 같이 겸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비아디 관련된 종목으로는 GS 글로벌 같은 종목도 있구나라고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저희 딥시크 처음에 등장했을 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잖아요. 테슬라를 제치고 이제 세계 전기차 업체 중에서 최초로 매출 1,000억 달러를 비아디가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드테크 기업들의 이러한 기술력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품질적인 부분에서의 저희가 이런 향상들을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 관련해서는 뭐 삼성전자, 제일기획, GS 글로벌과 같은 종목들도 지켜볼 수 있겠다. 국내 관련 종목들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은 TSMC 진짜 실력이라고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나노 공정을 뭐 이렇게 생산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저 여기에서는 좀 어떤 종목들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좀 무서운 소식이에요. TSMC가 확실히 파운드리 쪽에서는 네. 우리나라를 압도하고 있구나. 네. 특히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압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2나노라는 거는 이제 반도체를 말하는 단인데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되게 좋은 반도체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양산에서 성공한 건 3나노가 최고인데 그걸 2나노를 이제 한 올해 말 정도에 양산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저는 TSMC의 이런 거침없는 행보가 우리나라한테는 상당히 좀 뼈 아프다라고 좀
뼈 있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나노 양산이 완벽하게 지금 성공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져온 건 이나노 양산을 확신을 하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이나노 쓸 사람하고 영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TSMC의 이나노가 양산이 되기 시작하면 애플, 아마존, 구글 모든 유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아마 여기다 칩을 달라고 아우성일 겁니다. 그 정도로 이나노라는 거는 굉장히 좀 혁신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삼성전자도 이나노 사업을 따라가고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역시나 TSMC 하면 파운드리 기업이잖아요. 이 파운드리 산업이 지금 전 세계 1위인데 점유율 자체도 60% 넘게 가져가고 있는 TSMC가 또 한 번의 이나노 사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먼저 선점을 한다면 삼성전자는 사실은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파운드리 사업에서 물론 삼성전자가 2위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 점유율 TSMC 60%고요. 삼성전자는 10% 될랑말랑이에요. 그러니까 1위와 2위의 격차가 굉장히 많고 오히려 3위, 4위 창신 반도체 중국의 반도체들이 오히려 밑에 따닥따닥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TSMC의 이 이나노 공정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따라가는지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정말 특이하긴 한 뉴스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특히나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데일리 아스탁도 저희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또 테마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이해하시길 바랄게요. 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1313 챌린지, 보너스 9주차 챌린지가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챌린지 룰 먼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총 10가지 종목을 일주일간 편입하게 되고요. 매주 금요일 성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다소 한기가 도는 시장 분위기와 달리 저희 챌린지 안의 종목들은 운기가 돌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분위기는 보시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제주 반도체입니다. 어제는 반도체주의 약세와 함께 다소 조정받는 모습을 그렸는데요. 저희 챌린지 성공률은요, 3.18%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 CJ ENM입니다. 어제 이 종목 말씀해 주시면서 제한된 조정폭 안에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직전 고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차트상으로도 상승하는 흐름 극대화하면서 홀딩해보자는 의견 주셨는데 챌린지 성공률 1.95%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월요일에 공략해 주셨던 클리오이고요. 한한령 해제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공략해 주셨습니다. 어제 조금 다소 아쉬운 조정이 나왔던 종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하단 지지 라인 지켜줘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희 챌린지 성공률 강보합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HL만도 같은 날 공략해 주셨는데 자율주행 관련주죠. 하루 만에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입절 처리해 주신 종목이고요.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전략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챌린지 성공률은 8.83%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략해주신 두 가지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브인데요. 전문가님이 굉장히 애정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주 챌린지에 공략해주신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한한형 해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올해 BTS 컴백이나 내년 신인 그룹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공략해 주셨거든요. 챌린지 성공률 2.74%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이고요. 선박 전반에 대한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데 IMO의 환경 부재 강화에 따라서 사업 부문의 성장이 전망된다는 말씀 그리고 올해 신조선가 상승으로 내년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챌린지 성공률은요. 약보합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챌린지 현황 누적 성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고요. 17%대 성공률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모셔보고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어떤 종목부터 리뷰 도와주실까요? 네, 가장 먼저 제주 반도체를 보면서 여러분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 마이너스 3.03%까지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 조정폭을 모두 다 회복을 했습니다. 자, 분봉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보시면 이렇게 잠시 장중에 이탈을 했어요. 이제 개장 초에 9시 이후에 소폭 상승에 성공했다가 9시 10분부터 9시 40분까지 30여 분간 굉장히 큰 폭으로 낙폭을 확대를 했죠. 하지만 이 낙폭 바로 회복을 해주면서 현재 구간에서 강력한 바닥권에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하단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바닥권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켜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현재 구간대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구간대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5년도 3월 11일 장중 마이너스 6%대에서 약보합권 때까지 회복한 저가 대비해서 거의 6% 회복한 이날의 종가입니다. 종가 부근에 정확하게 지지를 받았죠. 제가 한번 그어드릴게요. 자, 보시면 검정색 라인대를 보시면 중요 지지 라인대인 것을 한 번 더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구간대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는 선에서 터치하자마자 분봉 기준으로 바닥권대에서 강력한 거래량까지 확인이 되는 모습도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단기 조정은 마무리가 되었고 앞으로의 점진적인 상승 추세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CJ ENM 보도록 할 텐데요. 이 CJ ENM은 전 거래일 날 장중 1.41%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23%에서 1.58%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저가 대비해서 고가 약 3%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 다이버전스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다이버전스 생소하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리뷰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 2025년도 3월 17일 날 이 하단에 보이는 이 스토캐스틱의 침체 구간 파란색 영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자체가 더 눌리진 않았죠. 눌리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대는 54,800원 라인대를 지켜주는 선에서 다지고 있었지만 자, 하단에 보이는 이 스토캐스틱의 침체 구간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침체 구간은 축소가 되었는데 가격대는 변함이 없죠. 따라서 하단에 대한 탄력성이 그만큼 둔화되었다. 그 반대말은 상승 탄력이 좀 더 강화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이후로부터는 한동안 상승 추세가 이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체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까지 만들어내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간에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같이 장중에 마이너스 1.23%까지 눌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와주는 흐름까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 종목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승하는 흐름들 극대화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이 종목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의 경우에는 굉장히 아쉬운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중요 지지라인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단기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전 거래일에 종가를 이탈했을 때에는 짧게 매도도 가능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함께하는 133 챌린지 포트 안에서는 19,100원대까지는 지켜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 배경에는
2025년도 3월 7일 날 장중 13%대까지 급등했던 날의 종가입니다. 이 종가 부근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 라인대로 작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라인대 과거 2025년도 1월 31일의 고점이었고요. 2월 11일 날의 고점, 그러니까 그전 앞서서 넘지 못했던 상승 파동의 고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 라인대가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전환되는 시점이 바로 이 19,100원 라인대였고요. 따라서 이 19,100원 라인대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한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좀 더 1313 챌린지와 함께 하실 분들은 19,100원 라인대까지 한번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폭 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19,100원 이후에는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해서 홀딩하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인 하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도 여러분께 전 거래일 소개해드리고 나서 오늘 하루 만에 2.92%, 약 3%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고 현재 1%대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1%의 강세 흐름이 좀 더 고무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심선이죠.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그리고 22동 평균선입니다. 이 선을 웬만하면 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넘지 못하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지만 결국에 오늘 장중 3%대라는 강한 상승세로 돌파에 성공을 했죠. 따라서 자 2025년도 3월달 이후로 3월 11일 이후로부터 넘지 못했던 저항 라인대를 오늘 돌파에 완벽하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좀 가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4만 원 가격대입니다. 이 24만 원 라인대를 돌파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의 급등은 좀 더 제한되겠지만 추세적인 상승 랠리, 견조로운 상승 랠리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앞서서 안정권인 상황에서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해 보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인 HD 현대 마린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께 앞서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을 제가 한 번 더 가지고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목 중요 지지라인대를 정말 견고하게 다지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보시면 13만 6,500원 이 라인대죠. 이 라인대가 2023년도 5년도 3월 11일부터 3월 14일까지 충분히 다지고 나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는 선에서 한 번 더 눌렸습니다. 이 흐름은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려면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은 당시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했을 때 갈색선입니다. 거래량을 동반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눌리는 흐름이 좀 더 자연스러웠고 이 눌림 흐름 이후에 현재 중심선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같이 장중 2%까지 눌린다 하더라도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이 22동 평균선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도 안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3만 7,500원 이 라인대 13만 7,500원에서 13만 7,000원 이 라인대에서는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견고한 지지 라인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조금 더 길게 보면서 홀딩하도록 하고요. 자,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0만 주에서 250만 주, 2025년도 2월 20일 날 거래량의 80%만 동반된다 하더라도 전 고점을 상회하는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 만도의 경우 어제 하루 만에 목표가를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HL 만도를 제외한 총 5가지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방안 세워주셨습니다. 일단 거의 다 홀딩 해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가격 전략들 다시 한번 잘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파트너님, 오늘도 무료 공개 방송 좀 진행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월요일 날 공개 방송으로 진행했던 종목 중 2,500 종목 중에서 딱 한 종목 집어드린 게 바로 현대차였습니다. 현대차 공략해드리고 나서 전거래를 오르고 오늘도 상승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제가 어제 여러분께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공매도 해제 전에 해제가 이제 해제가 얼마 남지 않았던 이 시점에서 공매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이제는 저평가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역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방송에서 공개해드리지 못한 종목들 공개해드리면서 앞으로의 상승 흐름들 방향성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참고해 보시면 무료 교육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교육방에서 무료 공개 방송까지 입장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전략들 모두 다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월요일에 공략해 주셨던 현대차와 그리고 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언급해 주셨던 삼성전자 지금 나란히 2%대 강세 흐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요즘 시장 난이도 굉장히 높아져 있잖아요. 시장 전반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함께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또 잠시 후에 진행될 무료 공개 방송 또 주목해 보신다면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또 새롭게 두 가지 종목 편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두 가지 종목은 바로 효성중공업과 KC텍 두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이 효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종목은 변압기, 그리고 차단기, 전동기, 감속기 등 전력기기, 중공업 부분들에 대한 전력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딥시크 출연으로 인해서 과연 고비용, 고효율의 이 AI 칩들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을 때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까놓고 보니까 이 북미 유틸리티 기업들 그리고 전력 인프라 발전 설비 회사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의 설비 투자에 대한 수혜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가 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은 인도 최대 전력 전시회죠. 전력 산업 전시회인 일렉나마 2025에 참가를 해서 최첨단 전력 솔루션을 선보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력 시장인 만큼 인도에서 먼저 선점을 하게 됐을 때에 대한 파급 효과 굉장히 기대가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멤파스 공장에서 공장을 증설한 지 6개월 만에 추가 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026년도에 공장 증설에 대한 수요 기대감까지 이 증설이 완료가 됐을 때 생산 캐파가 확대가 되고요. 확대됨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수주로 직결이 되고 수주가 실적으로 직결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북미 그리고 유럽 등의 해외 수주가 꾸준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올해까지는 이제 국내 비중이 좀 높았었는데 이제 점차 해외 수주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마진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 지속되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의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를 강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는 모습이죠. 자, 2024년도 9월 달부터 이어져 왔던 이 상승 추세, 1차 상승 추세는 아쉽게도 꺾였습니다. 자, 1차 상승 추세가 꺾였죠. 2024년도 9월 9일 날 저점, 그리고 2024년도 12월 말에 저점 구간에서 이 상승 추세를 이어보면 2025년도 2월 3일까지 지지를 받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 2월 25일, 2월 말 이후로부터는 이 상승 추세를 이탈을 했죠. 그 이후에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 상승 추세가 지지 라인대에서 저항 라인대로 전환이 되면서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이 종목 단기적인 조정은 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폭과 하단폭이 확장했다 다시 한번 수축하는 흐름인데 이 수축했을 때 오늘같이 4%대 저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3.0%에서 4%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가 대비해서 고가 7%의 강한 상승세로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터치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수렴했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한 상승세로 터치를 하게 되면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폭이 확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상단폭과 하단폭이 수축에 의해서 다시 한번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흐름. 따라서 이 전고점 마찬가지로 충분히 돌파 가능한 흐름입니다. 오늘도 이 전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하진 못했지만 아직까지 시간 자체가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전 고점 돌파까지도 기대해 보면서 앞으로 이 볼린저 밴드 상단
폭으로 확장하면서 이 볼린저밴드 상단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상승 랠리를 지속할 수 있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따라서 이 종목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49만 7천 원, 손절가는 41만 9천 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바로 다음 종목은 KC텍입니다. 이 KC텍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께 실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실적 자체가 작년 매출액이 3,854억 원으로 2023년도 대비해서 34%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52%가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 종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 실적을 유보하는 기업이 있고 이걸 갖다가 주주에게 환원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KC텍은 후자로 볼 수가 있고요. 이 배당 성향이 지난해 37억 원에서 올해 45.8%대까지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주 친화적인 기업으로 좀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잠정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당 성향이 무려 25%입니다. 중소형주가 이 스몰캡 종목이 배당 성향 25%까지 만들어지는 기업들은 그렇게 흔치 않은데 스몰캡 종목 중에서 이런 주주 성향에 대한 수혜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KC텍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HBM향 수요는 여전하게 견고한 상태에서 선당본종의 캐파는 지속해서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가장 메리트 있는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가 이 삼성전자가 올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제품이 바로 후면 전력 공급입니다. 이 후면 전력 공급이 상용화가 되게 되면은 성능, 효율성, 그다음에 소형화까지 가능해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고성능 반도체 시장에서 5G 데이터 센터, 거기다가 AI 칩 등에 대해서 경쟁력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 상용화를 앞두고 굉장히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종목이 특히 KC텍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후면 전력 공급 이 부분에 대해서 필수 공정 장비인 이제 CMP를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독자적으로 수혜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이 전 거래일 2025년도 3월 18일부터 단기적인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 조정 폭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변동성 자체가 이렇게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18일부터 25일까지 조정의 반, 이 굉장히 오랜 기간의 조정폭을 오늘 저가 대비해서 고가가 약 6%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이 하락폭을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더 올라갔을 때에는 전 고점 돌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종목 자체가 오늘만 상승한 게 아닙니다. 2025년도 그리고 2024년도 말부터 저점을 이어온 이 상승 추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반등에 성공을 하다가 최근에 이 오늘의 반등은 이 하단 상승 추세를 터치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강한 반등세가 이어진 만큼 굉장히 앞선 흐름들보다 강력한 상승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앞선 상승 파동, 이 2025년도 1월달 상승 파동, 그리고 2월달 상승 파동, 3월달 상승 파동에 이어서 4월달 상승 파동은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보셔도 좋을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하단에 보시는 이 MACD 오실레이터 마찬가지로 자, 다시 한번 이 강보합권대 이제 상승 캔들로 전환될 수가 있는 흐름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바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이 종목 전 고점 부근인 45,000원 기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33,5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기기 안에서 효성중공업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장비 소재 사업 하고 있는 KC텍까지 두 가지 종목 오늘도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